이 남자는 매번 5리터의 물을 다 마실 때마다 자신에게 추가로 푸시업 300개를 하도록 강제합니다. 숨이 막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데도 그는 이를 악물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며 끝까지 버텨내죠. 이 남자가 이토록 자신을 고문하듯 채찍질해온 이유는 오직 단 한 번의 탈옥 기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교도소의 아침 메뉴로 된장이 나오자 그는 동료에게 자신의 접시에 된장을 가득 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한 번에 서둘러 먹어치우지 않는데 아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순간 교도소장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타이밍이 왔음을 직감한 그는 격렬하게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목구멍에 가래가 한 바가지나 낀 듯한 심상치 않은 소리가 이어지더니 이내 입안에 머금고 있던 된장을 교도소장 바로 눈앞에 전부 뿜어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소장은 순식간에 극도의 혐오감에 휩싸이게 되죠. 교도소장은 급히 부하들을 시켜 그를 의료실로 이송하게 합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그가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신 탓으로 드러나며 그저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면 된다는 처방이 내려지는데요. 이로써 탈옥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갈 차례죠. 이후 그는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하는데요. 여의사는 그에게 혹시 모를 돌발 사고가 생길까 우려해 소변통을 꺼내어주며 그냥 제자리에서 해결하라고 지시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이걸 쓰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요청이 이어지던 그때 마침 밖에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던 교도소 동료가 나섭니다. 자신이 교대로 그를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여의사도 결국 상황이 그렇게 되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두 사람이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짜놓은 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남자는 천장에서 미리 숨겨두었던 정을 꺼내듭니다. 그는 이것으로 터널의 문을 뚫고 열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문을 열어젖히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터널을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은 뒤 서둘러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교도소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 두 사람은 목공소에서 작업하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나무로 두 개의 상자를 몰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두 개의 상자를 외부로 물자를 운반하는 트럭의 밑바닥에 단단히 고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 몸을 구부려 눕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후 교도관이 다가와 거울을 이용해 차량 하부를 검사하지만 차 밑에 죄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아무런 의심 없이 트럭을 통과시켜버리죠. 트럭이 물품 구매처인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들은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무상자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들을 돕기 위해 마중 나온 동료가 미리 대기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이 타이밍에 교도소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화장실에 간 남자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기회가 왔음을 직감한 감방 동료가 일부러 흑인 수수와 시비를 붙으며 난투극을 벌인 것인데요. 이들이 소란을 피워 교도관들의 진압을 유도하고 그들을 제압해내자 교도소장의 모든 신경은 순식간에 이 아수라장이 된 현장으로 쏠리게 됩니다. 소장은 탈옥한 남자의 존재를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한편 탈옥한 남자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경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곳을 찾은 건 경주를 관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금고를 털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실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바닥을 떠나 손을 씻은 상태였고 심지어 출소까지 고작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당에는 그가 숨겨둔 9천만 달러의 비자금이 있었기에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 하지만 감방 동료는 그의 마당에 있던 돈을 이미 그의 친동생이 전부 파내어 가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 그 동생마저 행방불명된 상태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결국 출소 후 평온한 삶을 누리기 위해 그는 이번 거사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남자의 탈옥을 돕기 위해 장발의 사내는 일부러 차를 몰고 마트로 돌진해 라면 두 봉지를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었는데요.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9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로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들의 계획은 아주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돈을 손에 넣은 후에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방법까지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했습니다. 금고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교도소에 남은 두 동료는 익명의 발송인 이름으로 한 여성 직원에게 케이크를 선물합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그녀의 차량을 고장 내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녀는 차를 몰고 퇴근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케이크를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뒤이어 두 사람은 수리공으로 위장해 금고 아래쪽으로 잠입한 뒤 미리 잡아두었던 바퀴벌레들을 배관 안으로 전부 쏟아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퀴벌레들은 냄새를 따라 케이크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죠. 급해진 여성이 해충 방역업체를 부르자 그들은 이 기회를 틈타 방역 요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뒤섞여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금고의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메인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순조롭게 손에 넣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공중전화를 통해 이 사실을 다른 동료에게 전달합니다.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들은 아주 손쉽게 지하층 내부로 진입하게 되죠. 이 모든 작업을 마친 이들은 곧장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깡통으로 만든 사제 폭탄으로 이를 폭파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관객들이 베팅을 할 때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오직 현금으로만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지만 단시간 내에 수리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단말기가 복구되기 전까지
배관을 통해 점점 더 많은 현금이 금고 안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금고 안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남자 역시 경주장에 도착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서둘러 내부로 들어가는 대신 근처 잡화점으로 향해 맥주를 구매합니다. 이때 점원이 그에게 10달러를 더 내고 2병을 더 가져가겠냐고 제안하죠. 물론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를 본 동행은 도대체 맥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뒤이어 그는 젤리 2봉지까지 추가로 구매합니다. 물건을 다 사자 장발의 사내는 그를 어느 쓰레기 하차장 문 앞으로 데려가죠. 그는 이곳에 왜 왔는지 대체 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도대체 왜 밑으로 굴러떨어져야 하냐고 반문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장발의 사내는 그를 아래로 밀쳐 던져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지하층으로 곧장 연결되는 통로였던 것인데요. 바로 이 시각 위쪽에서는 본격적인 경주가 막을 올립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경주에 완전히 쏠리게 되죠. 그 누구도 누군가가 금고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이미 이동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해둔 덕분에 이들은 아주 빠르게 금고 아래쪽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장발 사내의 형이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어 그는 남자에게 얼룩제거제 한 병과 비닐봉지 하나를 건넵니다. 두 형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죠. 설마 고작 이런 물건들만 가지고 그 거대한 금고 문을 열 수 있겠냐는 의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구심 가득한 시선 속에서 남자는 비닐봉지 안에 젤리와 얼룩제거제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지 주둥이를 단단히 묶어버리죠. 그 통 나한테 줬어. 정말 이게 끝이야? 우리가 진짜 이 통 하나만 믿고 가도 되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장발의 사내는 일단 그에게 관을 건넵니다. 이 시점 되자 결국 참다 못한 턱수염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고작 이런 것들을 한데 섞는다고 해서 정말 금고의 100원을 통째로 폭파할 수 있는 거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젤리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역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늘어놓아도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안전 문제를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평범한 폭탄은 이곳으로 절대 반입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염소산칼륨뿐이었습니다. 얼룩제거제야말로 순수한 염소산칼륨 그 자체이며 설탕에 염소산칼륨이 더해지면 두 가지 기체와 하나의 고체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이었죠. 이제 여기에 약간의 열량만 가해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 에너지란 곧 폭발을 의미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그의 말에 따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는데요. 곧바로 남자는 비닐봉지를 통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그 통을 현금 수송 배관 내부에 밀어넣죠. 이 안에 현금들은 엄청난 열량을 품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폭발음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통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은 채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오는데요. 하마터면 날아온 통이 장발 사내를 그대로 덮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제때 통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기에 그는 온몸이 굳은 채 감히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통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두 형제는 서둘러 한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봉지를 너무 꽉 묶었던 것이 문제였죠. 곧바로 그는 봉지의 조임 정도를 다시 조절한 뒤 이를 통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통을 배관 내부로 밀어넣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열량의 작용으로 인해 통은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배관 역시 성공적으로 폭파됩니다. 그 직후 구내식당 안으로 엄청난 양의 연기가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직원은 어디선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제어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는데요. 하지만 제어센터 측에는 그 어떤 화재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들은 현장에 사람을 보내 확인해보기로 결정하죠. 바로 그 시각 반대편에 있던 강도 일당은 고출력 진공청소기를 가동해 배관 속에 있던 현금을 밖으로 미친 듯이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돈이 쓰레기통 안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 돈의 양이 점점 줄어들자 강도는 흡입력을 더 높이는데요. 뜻밖에도 제대로 붙잡지 못한 탓에 배관 속 돈이 바닥 사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청소기 방향을 돌려 그 돈을 다시 빨아들이려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장발 사내의 의수가 실수로 빨려 들어가면서 배관이 막혀버린 것인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 더 말다툼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급한 일은 빨리 청소기를 고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의수는 그가 거의 10년 동안 사용해온 것이었습니다. 장발의 사내는 그것을 볼 때면 마치 자신의 진짜 팔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죠. 어떻게든 의수를 꺼내고 싶어하자 전체 계획을 위해 턱수염 사내는 형으로서 동생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동생에게 순금으로 된 팔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발의 사내도 더는 고집을 부리기 어려워 고분고분 동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엄청난 양의 현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데요. 뜻밖에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검사를 하러 온 보안 요원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죠. 직후 보안 요원은 그들에게 연기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묻는데요. 안 납니다. 저희 둘 다 어릴 때부터 후각을 잃었거든요. 뜻밖에도 보안 요원은 이 황당한 변명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들을 보내주죠. 두 사람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문이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며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각 반대편에서는 남자가 여전히 남은 돈을 확인하고 있었고 2명의 보안 요원은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정도 일이 똑똑한 강도 일당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일부러 경주차 정비실 안에 숨어 담배를 피운 것인데요. 그는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사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려놓는데도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발생한 연기가 폭발 때문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이제 남은 돈도 모두 포장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돈을 운반하기로 한 두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남자는 결국 직접 확인을 하러 뛰어가는데요. 지금 이 순간 1분 1초가 지체될 때마다 위험은 그만큼 더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쪽에서 열리는 경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경주가 끝나면 직원들이 분명 이쪽 금고를 확인하러 올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때 담배를 피우던 동료가 막 자리를 뜨려던 순간 마침 달려오는 남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별다른 방도가 없었던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보안 요원들과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가 현장에 달려왔을 때 그곳에는 두 사람만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제자리에 굳어 있었죠. 하지만 그가 합류했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철문의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해보아도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역시 당장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각 반대편에 있던 턱수염 사내는 남자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결국 참지 못하고 정문을 향해 급히 뛰어갑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는 마주오던 2명의 보안 요원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마는데요. 요원들은 그에게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연기 냄새는 안 나고 경주차 매연 냄새만 가득하네요. 이렇게 그는 성공적으로 검사를 피하고 동료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걸 궤도 밖으로 끌어당겨야 해. 사슬이 걸렸어. 한참을 헤맨 끝에 원인은 바로 사슬이 걸린 것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에 따라 운반 담당자들은 다시 길을 나서고 남은 두 사람은 금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시각 장발의 사내는 여전히 자신의 의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했고 턱수염 사내의 여동생까지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동생의 의수를 찾아내는데요. 쓰레기통 안에 돈을 다 집어넣은 그는 남자가 벽에 적어두었던 화학 공식을 깨끗이 지워냅니다. 그러고는 금고의 100원을 다시 원래대로 연결하죠. 뒤이어 그 위에 남은 지문까지 말끔히 닦아내는데요. 그는 모든 과정을 매우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이들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라면 그 어디든 그는 수십 번씩 신중하게 닦고 또 닦아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경찰이 자신들을 추적할 것을 대비한 철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밖으로 가지고 나온 돈을 곧바로 챙겨 떠나지 않고 지폐 한 장 한 장에 표시를 해둔 뒤 쓰레기와 함께 파묻어버리는데요. 경주가 끝난 후에 다시 파낼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남자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미 일찌감치 대책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 동료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참기름을 이용해 모든 카메라의 렌즈를 가려버립니다. 그러고는 식판과 은박지를 사용해 창문들을 빈틈없이 막아버리는데요. 교도소장이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TV 속 경기가 끝을 향해 가자 마침내 남자의 교도소 복귀 계획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한 수감자가 교도관의 몸에서 금속 막대를 슬쩍 빼내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직후 그는 이 금속 막대를 휴지로 감싼 뒤 콘센트에 꽂아 불을 지핍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불씨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죠. 마침내 그는 이 불꽃을 이용해 구내식당 안의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킵니다. 교도소장은 매우 분노했지만 내부의 수감자들에게 혹시 모를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교도소 자체 소방대를 호출하는데요. 이 시각 소방관으로 변장한 남자와 장발의 사내는 이미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소방차가 출발하자마자 그 기회를 틈타 조용히 차량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소방차를 타고 당당하게 교도소 안으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다른 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들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슬그머니 차량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후 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의무실로 복귀합니다. 마침 소방대원들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이들은 이것이 그저 수감자들의 장난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꾹 참아내며 소화기로 쓰레기통에 그저 신용만 하듯 한 번씩 뿌려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여성 의사가 병실을 확인하러 왔을 때 남자는 이미 얌전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죠. 그녀는 이 짧은 몇 시간 사이에 남자가 밖으로 나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대담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왔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비록 수사국 요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는데요. 현장에서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천만 달러의 거금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한 명의 목격자가 남아있었으니 바로 장발 사내와 악연이 있던 한 카레이서였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는 지하터널에서 도망치던 두 사람과 우연히 맞닥뜨렸고 결국 이들에게 한바탕 얻어맞았던 것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수사관은 즉시 교도소장을 호출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장은 교도소 내부의 일이 탄로나면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결국 그는 수감자들의 폭동 사실을 수사관에게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그 남자가 줄곧 교도소 안에 있었기에 탈옥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는데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수사관으로 인해 사건은 순식간에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후 이보다 훨씬 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현장을 떠났던 턱수염 사내가 돈을 실은 차량을 몰고 주유소로 향하더니
몇 분 뒤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이 2천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회수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낸 그는 조용히 자취를 감추죠. 한편 돈을 되찾은 경기장 주인은 도리어 보험사에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발의 사내는 출소를 하게 되고 마침내 그 돈으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순간 여동생이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전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형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게다가 형이 훔친 돈 2천만 달러를 경기장에 고스란히 돌려주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이 시각 교도소 안에 있는 남자의 삶 역시 전혀 순탄치 않았는데요. 지난번 소방호스로 교도소장에게 물을 퍼부었던 일로 인해 소장은 여전히 앙금을 품고 있었고 남자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한바탕 흠씬 두들겨 패기까지 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그를 독방에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남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매우 기뻐하는데요. 머지않아 출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소하자마자 그는 서둘러 장발의 사내를 찾아가지만 뜻밖에도 장발의 사내는 그에게 자신의 형이 실종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게다가 경기장 주인에게 훔친 돈까지 돌려주었으니 말이죠.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온갖 고생만 하고 헛수고를 한 셈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마음속 깊은 불만을 억누른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에는 그저 사판자루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죠.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라 생각한 그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즉시 삽을 들고 자신의 마당으로 향하는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땅을 파 내려가기 시작하자 뜻밖에도 그 아래에는 여러 개의 돈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총 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이었죠. 알고 보니 앞서 그 철문이 고장났던 건 모두 턱수염 사내가 고의로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다른 동료들의 시선을 돌려 자신의 여동생이 틈을 타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 핵심 목적이었죠. 그 후 여동생은 10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 금고 안에서 다시 한번 2천만 달러를 빼내는데요. 이 2천만 달러는 그가 쓰레기와 함께 파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기회를 잡은 그는 이 돈을 다시 파내었고 이후 동료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소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임무를 맡았던 수감 동료 역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가 출소하자마자 눈앞에는 고급 차량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차 안에는 돈 가방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요. 심지어 금고 관리를 담당했던 뚱뚱한 여성 직원마저도 한 몫의 정신적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사관은 여전히 이강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장 주인은 고소를 취하했고 결국 손해를 본 것은 보험회사뿐이었죠. 한편 턱수염 사내의 집에는 도둑 가문의 10가지 규칙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평론의 가치는 감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